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새벽 12시 40분입니다. 제가 갑자기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이 새벽에 주식 공부를 자주 하는데요. 오늘 좀 깜짝 놀랄 그런 프로그램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하나 좀 발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이 너무 조회수가 많이 나가면은 계속 공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전 적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 프로그램 매매 제가 예전에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이전에 그 조회수가 많은 그 영상 보시고 이거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신다는 가정하에서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그 다음에 위탁자기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매매 기법은요, 프로그램 매매를 매수를 했을 때 그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개념,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개념,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손실이 볼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게 무엇일까를 찾아봤어요. 실질적으로 찾아봤는데, 제가 조건 검색을 돌려보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순매수 발생 추이를 보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이 20일 중 15일 동안에 프로그램 순매도가 발생한 종목과, 어, 20일 중 15일 이상이 프로그램 순매수로 된 종목의 상승할 확률을 비교해 보면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확률이 아닌 동 주가지수 상승 또는 하락 대비 얼마나 그 주가가 내가 선택한 그 주가가 올랐냐를 비교해 봤을 때는 프로그램 순매도 발생 20일 거래 중 15일 이상이 더 높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 매매는 매수도 하기도 하고 매도도 하기도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순매수와 순매도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향후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매수의 포인트를 삼을 수 없다. 이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그러면은 뭘로 이제 확인을 하냐면요. 프로그램이 매수를 걸어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순매수는 일정 가격에 걸어놓거나 일정 수량을 채우려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매수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미체결량이 나와요. 내가 오늘 이만큼을 사야 되는데 이만큼을 못 산 거예요. 그게 어떤 그 로직에서는 그거를 매수를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로직에서는 그걸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차익거래건 비차익거래건 간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로직상 여러 증권사들이 있겠지만은 동일하게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수를 외치는 종목이 어, 특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수급이 몰리게 되면은 뭐가 발생합니까? 체결이 안 되는 미체결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시면은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 미체결이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매매 미체결인데 이게 다행히도 날짜별로 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매수 미체결 잔량이 있고요. 매도 미체결 잔량이 있습니다. 한쪽만 매수를 많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 비중의 차이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두 개의 합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알고리즘에 공통된 그 수식이 걸리면서 매수 수급이 몰립니다. 그러면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순매수 미체결 잔량, 예, 요거를 소트를 하면요 상단에 뜹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쏠린 거예요. 근데 이 쏠리는 것이 공통적으로 제가 날짜별로 보니까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날짜가 다음 날짜 되면은 요 순위가 밑으로 빠집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쏠려요. 그러면은 요거를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최근
5월 2일. 자, 조회를 해봅니다. 5월 2일자 조회해보면은 5월 2일에 순매수 미치게 전량과 매도 미치게 전량이 있는데요. 오른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수 미체결 전량이 더 많죠? 그렇죠? 매수 미체결 전량이 더 많죠? 이런 거는 매수 우위입니다. 여기서 소트를 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기업은행이 나옵니다. 그렇죠? 5월 2일 날 1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5월 2일 주가를 보게 되면요. 여기입니다. 그죠? 자, 5월 3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업은행은 여기 안 보이죠? 쭉 보시면은 기업은행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자, 종목명으로 제가 소트를 해볼게요. 기업은행 매도가 나왔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 어쨌건 미체결 전량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죠? 여기 매도가 나왔잖아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근데 단 5월 2일 같은 경우에는 그날 어때요? 총 합이 매수 미체결 전량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다른 날 제가 보여드릴게요. 5월 3일로 보겠습니다. 이때는 두 개 차이가 좀 적죠, 아까보다. 그랬을 때 소토를 해보면은 1위가 SK하이닉스 쭉 보면은 뭐 KT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에서 뭐 삼성전자가 14,000주는 뭐 큰 의미는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거래량 대비 시가총 그 순매수 미체결 전량을 보면은 여기 35,000주가 있고요. 여기 SK하이닉스입니다. 여기서 뭐 큰 차이가 안 나죠. KT도 그렇고. 이렇게 봤을 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을 보면은 SK하이닉스보다는 KT나 카카오뱅크 이 두 개죠. 요걸 눌렀을 때 이게 5월 3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날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어, 매수 타점이 되죠. 카카오뱅크 볼까요? 카카오뱅크가 5월 3일 이날입니다. 이날인데 여기 미체결 전량이 뜬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도. 근데 프로그램 매매를 봤을 때 이 매수 매도 차이가 크게 없는 날이었는데 여기서 미체결 전량이 떠? 이게 밑에 빠지면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뜨는 겁니다. 다른 날 제가 좀 과거를 좀 볼게요. 4월 랜덤으로 보겠습니다. 4월 11일이죠. 여기 보면 밑에 어때요? 매수 잔량이 크죠. 이걸 감안해야 됩니다. 감안했을 때 좀 눈에 띄는 것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뜨죠. 이걸 좀 볼게요. 4월 11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가 떴어요. 4월 11일 보면은 연환이죠. 연환.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매수 잔량으로 떴어요. 그러면은 4월 10일도 좀 보겠습니다. 뜨나 안 뜨나? 4월 10일 날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1위죠. 그죠? 여기도 매수 잔량이 떴어요. 여기도 떴죠? 매수 미치결 잔량이. 그죠? 그 전에도 볼까요? 7일. 7일 날은 안 떴네요. 그죠? 그러면은 매수 미치결 매도가 쭉 이어지다가 여기서부터까지 매도가 쭉 이어지다가 매수 미치결 잔량이 떴고 매수 미치결 잔량이 떴어요. 그럼 뭐예요? 이 주가가 급반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형주 적용하는 것보다는 중형주나 뭐, 강소기업들 이런 시가총액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매수 미체결 전량이 좀 많이 뜨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딴 거 랜덤으로 좀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월 9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밑에 보면은 여기는 매수가 좀 차이가 많이 안 나죠. 이거 감안하시고 딱 떴을 때 뭐야 신한지주가 좀 떴습니다. 보겠습니다. 매수 미치கள் 전략이 상당히 많이 떴어요. 2월 9일입니다. 2월 9일 보면은 2월 8일, 2월 9일 이날이죠. 이날 딱 결과를 봤을 때 매수 미치கள் 전략이 많이 떴어요. 그렇죠. 여기를 기억해 두시고요. 매수를 하겠죠. 그 다음날 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은 안 떴네요. 매수 미치கள் 전략이 여기 떴네요. 여기서 떴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얘는 많이 이렇게 빠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 맞는 건 아닌데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제가 지금 2월 9일 여기 보면은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확률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이게 신흥지주가 여기 떴어요. 완전 순매수가 떴어요. 매수 비치கள் 전량이 여기 떴어요. 근데 보통 상승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날 기준으로 이게 떴으면 앞뒤를 보세요. 앞뒤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월 8일을 보면은 안 뜨죠. 하루만 뜨는 거는 뭔가 이벤트성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딴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게 보면은 일단 들어오는 게 KB금융이죠. 이렇게 들어오고요. HMM 들어옵니다. 대한항공 나오고요. 신한지주 나옵니다. 2월 22일 날. 네, 2월 22일 날 이때 매수 들어옵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올라가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HMM 볼까요? 지금은 관심 없지만은 2월 22일 날 이날입니다. 그죠? 22일 날 이렇게 뜨는데 갭으로 뜨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기법 좀 봐야겠지만은 대한항공도 볼까요? 2월 22일 이날입니다. 그죠? 이것도 좀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뜨죠. 그러니까 몰빵은 아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대부분 반등을 줍니다. 기아 볼까요? 기아는 2월 22일 이날이죠?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예, 그렇고 딴 날 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기업은행 신한지주 두 개 뜨고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2월 7일 요때죠? 올라가고요. 신한지주 12월 7일 올라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12월 7일 네, 올라갑니다. 그죠? 이거 보신 분들 뭐 제가 좀 더 다듬을 겁니다. 다듬을 거고 해볼 텐데 어쨌건 원리는 그거예요. 이건 개인이 개입을 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한 프로그램 매매다. 프로그램은 때로는 매도하기도 하고 매수하기도 한다. 매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확률적으로 검증을 했고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그 동일한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가지고 매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매수해라라는 시그널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각 증권사나 프로그램에서는 매수 사인이 더 많이 들어갈 거다. 매도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총 매수 프로그램 매도보다 프로그램 매수가 월등히 많아지면은 순식간에 그게 몰리기 때문에
매수 미체결이 발생을 한다. 매수 미체결이 발생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 주가를 한다라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단기 상승을 의미한다. 예,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일시정지를 해가지고 좀 영상이 매끄럽진 못한데, 지금 제가 몸이 지금 안 좋아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잠깐 기침이 나오는 관계로 좀 제가 영상을 중간중간 끊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건 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외국인 매매 기법보다도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변동폭이 있는 이런 주식 상황에서 좀 더 신뢰성 있는 그런 지표, 그리고 논리적으로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 꼭 참고 한번 하셔가지고 여러분 것들을 만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봐야 될 사항들은 이 합계 내용과 요거를 어떻게 확률적으로 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갔는데 12월 6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여기 있고요. 12월 8일에는 있나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없죠. 여기 보시면은 12월 8일에는 순매도 최고입니다. 그죠? 12월 8일. 2022년도 12월 8일. 여기죠? 여기 매수인데 여기 순매도가 나와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잔량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의 조건 검색식과 뭐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내용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주말 이제 잘 보내시고요. 저는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레가지고 영상 올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